자, 이번 시간에는 관련 집회에 있어서의 서면결에서 또는 위임장에 작성일자가 없는 경우 이게 유일까 무효일까 이런 질문을 주셨고요. 이게 자주 주시는 질문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내주신 질문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어떤 주상복합 건물의 시행사입니다. 얼마 전 일부 입주자들이 모여서 관리단 총회를 열겠다고 해서 가봤더니 대부분 서면 결의서 또는 위임장을 받아 놓았더군요. 저희가 확인해 보니 상당수 서면 결의서나 위임장에 작성 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작성 일자가 없는 서면 결의서 또는 위임장, 이것은 무효인 것이지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안에서 굉장히 자주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소송에서도 몇 번 제가 했었습니다. 우선 답변 드리기 전에 관련된 법 규정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이 건물이 집합건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하는 법률, 즉 집합건물법에 적용을 받는데요. 이런 집합건물법 제38조에 의결 방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사안 같은 경우 제게 문의하신 게 서면결의서나 위임장에 어떤 작성일자가 없는 경우 이게 유효냐 무효냐 이게 쟁점이잖아요. 이렇게 서면결의서나 위임장에 의한 의결, 그게 바로 제38조 2항에 있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이런 집합건물법에 따라 가지고 의결할 때 이런 의결권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대리인이 통해서 행사할 수 있다. 당연히 직접도 행사할 수 있지만 직접 참여하기 어려울 경우, 그 경우에는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대리인 통해서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렇게 전자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핸드폰 등을 통해 가지고 이게 전자투표하는 방법들을 안내하던데요. 실무에서 하는 것을 제가 보니까 이게 잘 이용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런 전자 방법 할 때는 개개인이 본인이 이렇게 직접 해야 되는 것인데 대부분의 관련 집회는 이런 대리인을 통한 의결이 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전자 방법에 있어서는 대리 방식이 어려워요. 개개인이 가진 번호 가지고 찬반을 표시해야 되는데 어떤 한 사람이 한 100명분의 위임 받았을 경우에 같은 번호로 100명분을 찍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자 방법이 편한 방법이긴 한데 실제 실무에서는 많이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아무튼 사안 같은 경우는 서면 그리고 대리인을 통해서 이게 위임장 아니에요. 이게 위임장을 통해서 행사하는 경우가 바로 사안의 경우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자, 사안을 정리하면 집합건물법은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해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작성일자 등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어요. 따라서 서면결의서 또는 위임장에 작성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해가지고 곧바로 이것을 무효로 볼 수는 없습니다. 작성일자 기재가 없으니까 이게 무효된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판례도 유사한 사안에서 서면결의서 또는 위임장에 작성일자의 기재가 없기는 하지만 위 관련 집회 전에 제출된 것으로 보이고, 자, 보시는 것처럼 작성일자 기재가 안 돼 있다는 것을 주로 어떨 때 얘기하냐면 총회 또는 관련 집회 이후에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니까 이런 위임장이나 서면결의서가 결국은 집회 전에 제출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서면결의서 등이 위조되거나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한 사실도 없기 때문에, 즉 여기에 대한 입증도 없는 거예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서면결의서 등이 무효하게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시하였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서면결의서나 위임장에 작성일자가 없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곧바로 무효로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